아주 잠시 동안 당신을 완전히 지치게 만드는 관계에 갇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연인 관계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직장 생활에서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당신의 감정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너무 매달려 결국 자신의 감정적 안정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는 흔히 사랑이나 우정 혹은 의미 있는 관계라면 우리 자신을 완전히 소모할 만큼 강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의 현자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평화는 우리의 인간성과 유대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타인으로부터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울 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차갑거나 무정한 사람이 되지 않고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누군가에게 느끼는 감정적 집착을 내려놓는데 도움을 줄 스토아 철학의 14가지 소중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당신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마음의 균형과 평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셨다면 변화를 향한 진정한 의지가 있는 분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댓글에 나는 준비되었다고 적어주십시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교훈은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므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갈등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바꾸거나 영향을 미치려 할 때 생겨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면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환상에 불과합니다. 에픽테토스와 같은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생각과 행동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타인의 결정과 행동을 포함한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의 통제 밖의 일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조종하거나 억지로 바꾸려 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좌절감의 둠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세상의 방식이 있고 각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나 친구가 당신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했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을 고치는 것이 과연 당신의 책임일까요?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답은 아니요입니다. 타인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즉 우리의 관점과 반응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이 자유를 주는 이유는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음으로써 그에 수반되는 스트레스와 불안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간과 인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당장 좋아지기를 원하고 무언가 잘못되면 빠른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시간이란 매우 귀중한 자원이자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인내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관계 속에서 감정적으로 갇혀 있다고 느낄 때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비난을 쏟아내거나 섣불리 관계를 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시간이 감정을 가라앉히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숨을 고르고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 더 맑은 머리로 상황을 분석해 보십시오. 인내는 또한 관계의 패턴을 파악하게 해줍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시적인 어려움인지 말입니다. 자신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인내심을 가지고 행동하면 충동을 줄이고 더 의식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더 지혜롭고 균형 있게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편이 아닌 전체의 그림을 보십시오. 스토아 철학자들은 고통스럽거나 단절감을 느낄 때 우리가 관계의 부정적인 측면이나 잘 맞지 않는 작은 세부 사항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경험의 전체적인 모습을 놓치게 됩니다. 모든 관계와 모든 소통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안을 안겨주는 순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채로운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더 넓은 시야를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체를 바라보면 그 관계가 비록 끝이 났거나 변했을지라도 그 속에서 배운 교훈과 긍정적인 영향력,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으며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관점이라고 조언합니다. 힘든 순간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고통과 좌절감을 키우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관계의 모든 측면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원망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난 일들을 수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삶이 그러하듯 관계 역시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부정적으로 보이는 일이 미래에는 귀중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파편만 바라보는 좁은 시야를 버리고 당신의 감정적 경험 전체를 끌어안으십시오. 네 번째, 감정적 거리 두기를 연습하십시오. 이것은 무관심하거나 냉담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애와 지혜의 실천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관계가 소중하긴 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평화가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그 사람의 태도나 행동이 조금만 변해도 우리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거리두기란 모든 관계에는 자연스러운 주기가 있으며 사람들이 우리 삶에서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그들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으며 타인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에 우리의 감정적 안정을 완전히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워줍니다. 거리를 두는 법을 기르면서 우리는 관계의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고 기대 없이 현재를 즐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찾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할 점은 거리 두기가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인의 행동에 기대어 충만함을 느끼는 대신 우리 자신과 타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고통이나 좌절의 시기를 겪을 때 우리는 부족한 것이나 우리가 겪은 부당함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할 무언가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을 바꿀 뿐만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관계를 바라보게 도와줍니다.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얽매여 있다고 느낀다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경험은 배움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 고통 속에 갇혀 있는 대신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경계를 확고히 하거나 감성 지능을 발달시키거나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자아와 기대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감사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행복은 타인이 변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험과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당신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상황보다 당신의 태도에 훨씬 더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여섯 번째,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십시오. 어떤 관계에서든 경계는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고 내면의 평화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의 평온은 우리 스스로의 책임이며 경계를 정하는 것은 타인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조화가 피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명확히 설정된 경계는 감정적 과부하와 조종, 그리고 정신적 소모를 막아줍니다. 우리는 종종 아니요 라고 말할 줄 모르거나 타인이 우리의 가치관과 필요를 침해하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에 갇혀 있다고 느낍니다. 핵심은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단호하면서도 다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누군가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당신 자신 모두를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당신의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면 잠시 거리를 두거나 필요하다면 완전히 멀어지는 것도 정당한 선택입니다. 자신의 감정적 균형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경계는 당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과 이해를 촉진하여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우면 더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더 건강하고 진실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7번째, 감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스토아 철학자들은 아주 강력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감정의 포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어나는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물론 감정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기로 선택하느냐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거나 실망시킬 때 슬픔, 분노,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우리가 그 감정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 갇혀 있는 대신 당신에게는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최근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분노나 고통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당신의 힘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상황을 관찰하며 침착하게 행동하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스스로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통제력을 연습하면 당신은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맑은 정신으로 맞설 수 있는 평온함으로 삶을 항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각각의 감정을 어떻게 경험할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이 영상이 흥미롭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8번째, 회복 탄력성을 기르십시오. 회복 탄력성이란 어려움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관계의 맥락에서 볼 때 갈등이나 이별 혹은 감정적 단절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역경이야말로 우리의 마음과 품성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가르칩니다. 고통 앞에 무릎 꿇는 대신 우리는 그 힘든 경험들을 개인적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멀어지거나 우리를 부당하게 대할 때 상처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회복 탄력성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관리하고 그것을 나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역경은 삶의 일부지만 내면의 평화를 진정으로 결정짓는 것은 그 역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연습하다 보면 당신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역경을 평온하게 마주하고 그 속에서 배우며 더 강해져서 나타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고통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9번째, 모든 것에 영원하지 않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스토아 철학자들은 고통도 행복도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영원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은 본질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에 매달릴 때 생기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핵심 열쇠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나 인생의 한 시기 혹은 특정한 기대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함께 찾아오는 불가피한 고통에 자신을 노출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오고 가는 것임을 이해한다면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을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경험의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머무는 동안 우리에게 남기는 풍요로움에 있습니다. 모든 관계와 행복의 순간, 심지어 어려움까지도 각자의 주기가 있음을 알며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불안에서 해방되어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각 단계를 더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있는 그대로를 감사히 여기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다가올 일 역시 똑같이 가치 있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를 껴안을 때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 다가온 모든 것은 다시 떠나가며 그 과정에서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고 평온하게 만드는 가르침을 남긴다는 사실을 알고 평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10번째, 자기 수용을 기르십시오. 종종 누군가로부터 감정적으로 떨어져 나오는 것이 힘든 이유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안감,
거절에 대한 두려움, 외부의 인정에 대한 갈구는 타인이 우리에게 유발하는 부정적인 감정에 우리를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수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기 수용이란 현실에 안주하거나 발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타인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타인의 말과 행동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예전 같았으면 당신을 얽매였을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기 수용을 강화함으로써 당신은 사랑이나 개인적 가치의 원천을 다른 관계에 의존하지 않을 권리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그 인정이 당신의 내면에서 나올 때 외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생기는 감정의 기복에 더욱 굳건해지며 필요한 안정을 당신 자신 안에서 찾게 됩니다. 11번째, 스토아적 정신의 힘을 활용하십시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전쟁터라고 믿었습니다.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마음을 훈련할 수 있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는 평온함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맞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스토아적 정신의 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의 기복에 휩쓸리는 대신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돌리는 능력에 있습니다. 단절이나 이별과 같은 감정적으로 격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스토아 철학자들은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춰 성찰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이성적인 분석과 자기 관찰을 연습하면 감정에서 거리를 두고 상황을 훨씬 더 명확한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적용하면 내면의 평화를 찾고 당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일관된 결정을 내리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우리 마음의 파수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부정적인 관계나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해방되는 열쇠는 고통에 매달리지 않고 그것을 개인적 성장의 출발점으로 삼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12번째, 스토아적 성찰을 매일 실천하십시오. 이러한 배움을 당신의 삶의 진정으로 스며들게 하려면 스토아 철학의 원리를 읽거나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찰을 끊임없는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스토아 철학자들은 매일 시간을 내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명상했습니다. 이러한 매일의 성찰은 복잡한 관계에서 피어나는 파괴적인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맑은 정신과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힘든 관계가 만들어내는 감정적 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스토아적 방식으로 상황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스스로에게 정기적으로 묻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감정이 아직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은 평온한 순간에 이 연습을 하십시오. 당신이 이성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기적인 욕망이나 버림받고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이끌려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러한 성찰은 마음의 통제력을 유지하고 더 현명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말이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가 어려워질 때조차도 항상 지혜, 정의, 절제, 용기를 추구하며 덕에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끊임없는 성찰의 실천만이 당신을 더 회복력 강하고 평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13번째, 자기 인식을 발달시키십시오. 누군가와 감정적인 연결을 끊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과 당신의 진정한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인식이란 단순히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 반응, 그리고 행동의 패턴을 자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신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강하게 믿었습니다. 오직 이 지혜를 통해서만이 무엇이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또 왜 그런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놔두는 대신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자기 인식은 관계가 언제 당신의 경계를 넘어서는지 알아차리게 해주며 죄책감이나 원망 없이 감정적 거리를 둘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스토아 철학자처럼 당신 자신의 욕구와 그 사람에게 두었던 기대를 분석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감정적 단절감이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은 당신 스스로의 기대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내면의 필요를 아는 것은 깊은 평화로움을 선사합니다. 자신이 온전해지기 위해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음을 깨닫게 되면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관계를 훨씬 더 쉽게 놓아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당신이 더욱 당신답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14번째,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누군가에게서 감정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열쇠는 당신의 삶의 명확한 목적과 확고한 방향성을 갖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생이 불필요한 고통에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귀중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이롭지 않은 사람이나 관계에 너무 매달린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갉아먹게 됩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나만의 명확한 인생의 비전을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에 맞춰 살아갈 때 당신의 안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들은 훨씬 뒤로 남겨두기가 쉬워집니다. 이러한 태도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이 가는 길의 일부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당신의 개인적 성장, 내면의 평화, 그리고 당신만의 가치관을 향하게 됩니다. 관계는 힘들 수 있지만 당신의 목적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힘을 줍니다. 이 교훈들을 받아들이면 원망 없이 감정적으로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경험의 가치를 인정하며 목적과 균형, 평온으로 가득 찬 삶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로 감정적 거리두기라고 적어주십시오. 이를 통해 끝까지 이 가르침을 함께 해주신 헌신적인 분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유튜브에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느냐를 스스로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